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먼저요. 정치는 아닌데 그 누구보다도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두 인물에 대한 소식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를 찾아보니까 같이 청춘 콘서트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같이 활동을 한 인연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2011년에 안철수, 예. 그때 그 정치 입문하기 전이죠. 영혼이 있는 승부 뭐 이런 책으로 인기를 끌었던 책도 내고 했을 텐데 예. 그때 안철수 전 의원하고 또 박경철 시골 의사라고 그랬죠. 예. 그분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청춘 콘서트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김재동 씨도 하면서 청춘 콘서트 신드롬이 불었죠. 열풍이었죠. 그래서 예.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인기도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인기도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울시장 출마 얘기 나올 때 박원순 시장하고는 아예 인기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높았고 대선 예. 출마에도 뭐 되지 않았느냐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청춘 콘서트 젊은이의 그 어떻게 보면 갈증 예. 그런 거를 그 풀어주는 그런 그 청량제 역할을 했던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멋진 프로그램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력자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영창 발언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됐었죠. 그 부분에 좀 해결이 됐는데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별 4개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제가 사회를 한번 봤어요. 응? 일병 때, 깍대기 2개 때, 사복 입고.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놈 신상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 간부를 어떤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실이 중요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 말을 한 사람이 당시에 그 54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되게 다. 저 얘기가 글쎄요, 정치권에서 논란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가 가세하면서 갑자기 얘기가 커져버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백승주 의원이 원래 국방부 차관 출신 아닙니까? 저분이 이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예. 국방부가 뭐 모든 이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요. 거짓말 아니냐 이런 그랬었죠. 거였죠. 그리고 김재동 예.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면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아까 지금 김재동 씨 발언에 나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단기 사병 예전엔 방이라고 불렀죠. 단기 사병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는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늦게까지 남아서 사회를 봤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위에서 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김재동 씨를 시켜서 사회를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겠다고 하는 말은 본인이 군생활 하면서 윗사람들이나 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군법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이제 김재동 씨를 실제 그 고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예.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해야 돼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재동 씨가 얘기했던 군 사령관의 뭐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실제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 사령관 하셨던 분도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 각하 처분이 되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협박 발언이라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협박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했던 거예요. 나를 부를 테면 불러라. 내가 예. 갈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협박이라고 또 혐의를 또 적용을 했었는데 예. 이게 뭐 검찰에서 보기에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만한 깜이 안 되는 건이다. 이 건은 협박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예. 명예훼손은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협박 혐의는 깜 자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때 그게 거짓이면 예. 대중 정서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방송에서 거짓말 밝혀져서 좀 이렇게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자숙을 한 경우도 있고 예. 특히 김재동 씨는 단순히 웃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말까지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다 더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능인이 예. 그리고 또 웃기려고 하는 말에 국가 시스템이 나서 이걸 검증하자 장관 나서고 국방부에 국회의원 나서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예. 이런 거에 전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왔는데 예. 그랬던 분들이 엉뚱하게 연예인이 하는 말에는 막 달려들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김재동 씨 측에서도 뭐 사실을 관계를 밝혀야 될 책임은 있겠지만 예. 너무 과도하게 우리 국가적인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소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김재동 씨가 사드 반대 때문에 성주에도 자주 내려가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수 진영에서 태클을 건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해석될 수밖에 그때 뭐 사드가 논란이 한참 빚어질 때 예. 성주에 가서 뭐 살다시피 했잖아요. 성주에서 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예. 사드 반대에 아주 연예인 중에서는 아주 정치 참여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죠. 그랬죠. 그래서 예. 뭐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만은 그 공연에서 얘기한 게 별넷 부인 보고 아주머니라고 했다고 영장을 13일 갔다 왔다. 예. 물론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유머나 개그 대상으로서 성직자나 군인, 뭐 소방관이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나라를 지켜주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예. 그 개그 소재나 농담 소재로는 조금 적절한가 그때 좀 더 생각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영청 갔다 왔다는 거를 증명하면은 김재동 씨가 될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피하고 예. 다른 얘기 나를 불러서 조사하면 내가 방위 근무하면서 일과 끝나고 그 공연 사회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근무 외에 근무 그 규칙에 위반되는 거를 내가 나를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군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야 될 것보다 다른 거를 해서 또 한 물을 탄 흔적이 있죠. 그래서 예. 시민단체가 명예훼손하고 협박으로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은 맞던 틀리던 사실은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은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최준병 교수가 못생겼다 하면은 그게 그 맞는 얘기지만 진실이지만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법에는 2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최진봉 교수가 교수가 아니다. 이거는 허구잖아요. 교수잖아요, 진짜. 예. 그렇게 해도 허구로 그거는 징역 그거는 그 5년에 벌금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이제 호식이 2마리 치킨 왜 성범죄 직원 왜 그 예, 예, 미수에 예. 그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여직원이 취하를 했는데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취하해도 끝까지 가는데 이 김재동 씨가 걸린 건 명예훼손은 예. 이 제기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은 수사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이제 우야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최진봉 교수가 아니 나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난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제가 예. 이제 연예인이 정치나 사회에 민감한 사안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관여를 하느냐. 예. 그리고 연예인이 개그 소재로 썼다고 해도 그게 사실하고 좀 벗어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제를 남겨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예. 김재동 씨 유독 엄마 부대도 그랬고 유독 타겟이 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연예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예. 정치 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두 번만 해도 바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반대 정파의 이 표적이 되게 마련인데 예. 김재동 씨는 한두 번 발언을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슨 시위장 같은 데 거의 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시피 하니까 특히 이분의 활동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것이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럴 그렇죠. 때 예. 그때 이제 대중 앞에서 그때 좀 연예인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김재동 씨가 딱 전면에 나서면서 거의 보수단체의 공적이 된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김재동 씨 뭐 출연하지 말라고 그 보수단체 몇몇 단체에서 막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재동 씨가 뭐 저 공중파 이런 데서 캐스팅됐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차하고 이런 예. 일이 반복되면서 게다가 2012년경에는 청와대에서 연예인 사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 그 문건이 이 폭로가 됐었는데 예. 그때
그 문건 안에 김재동 씨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예. 지난 정권 동안 보수단체라든가 보수 정권에 의해서 가장 박해받은 연예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최근에 거의 지금 상징적인 존재로 돼가지고 김재동 씨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느냐 대부분은 바로 이제 선을 긋는데 예.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좀 선을 그었어요. 예. 본인은 제도권 정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줬는데 최근 이제 5월에 모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예. 청년들이 제도권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마다하진 표현한- 않겠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만약에 예.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전혀 거부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김재동 씨도 일정 부분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유는 그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면 40대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은 예.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예. 젊은 세대들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박경철 원장 소식 좀 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예. 아침에 들렸어요. 박경철 원장 시골 의사라는 필명으로 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KBS 아나운서 정은승 씨하고 2년 전에 재혼을 했다는 게 예. 요번에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러네. 2년 예. 전에 재혼.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결혼 같으면 결혼할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될 법도 한데 그 당시에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 박경철 원장이 한때는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그랬죠. 그 당시에는 벌써 이제 정치계랑 손을 끊고 이제 뭐 방송 출연 이런 것도 자제하면서 예. 한 명의 민간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과 관련된 걸 이렇게 공표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특히 또 박경철 그 원장의 전 부인이라든가 예. 그 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조용히 결혼을 했다라고 했던 것이 요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부인과 아이를 배려해서 굳이 밝히지 않았다. 정은승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박경철 원장은 이번 대선에도 좀 논란이 됐었죠. 비선이니 아니니 가지고요. 과거에 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심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해해주고 했던 박경철 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비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번 대선까지도 그게 논란이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대통령 되면은 안철수 후보 당시에 이번 대선에 예. 그럼 비선으로 박경철 씨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안철수 후보가 그랬죠. 만난 지 오래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경철 박경철 씨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예. 옛날에 왜 진신 캠프 같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미는 진신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죠. 과거 선거에서. 예. 하나는 지나친 보안 의식. 또 하나는 박경철을 중심으로 한 비선 조직.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공조직하고 비선 조직하고 서로 안 맞았다 이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은 비선 조직에서 다 해서 공조직이 제대로 못 움직여서 안철수가 결국은 좌절했다 이랬는데 예. 박경철 후보도 결국은 지금 씨도 안철수 후보랑 거의 뭐 등지고 살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박경철 씨도 지금까지 안 나타난 거는 아마 그 재혼 과정에서 그 옛날에 무릎팍도사에서 나왔잖아요. 애가 셋이 있는데 큰 애가 뇌성마비인데 의료사고. 의료사고를. 예. 그래서 나는 아이한테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 나는 그리운 아빠가 되고 싶다, 아이들한테. 그리운 아빠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진짜로 그리운 아빠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장애를 둔 부모님은 애보다
1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시청자들이 그때 가슴을 많이 울렸죠. 그런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혼하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편치 않아서 그동안에 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박경철 씨는 어떻게 보면 MBN에서 크게 키워줬죠. 옛날에 보도 채널 때 예. 계속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해서 저분이 옛날에 SK텔레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SK텔레콤 5천 원짜리가 환산하면 지금 250만 원이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예.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분이다. 병원 원장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표했는데 재혼을 했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는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두 사람 다 지금 정 아나운서도 휴직 중이에요. 현재. 그래서 예. 두 사람 다 거의 친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유명했던 분들은 두 분 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년 동안은 뭐 그 재혼한 이후에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박경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19대 대선 당시에 비선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숨어서 하는 거죠. 전혀 나서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만난 지 오래됐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그 사천은 민주당하고 합당할 당시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때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비선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웠다. 뭐 진실 캠프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박경철 씨가 캠프에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예. 외부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안철수 후보와 뭐 비선으로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캠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예. 비판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경철 씨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아까 그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껴안고 우는 장면도 사실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많은 안철수 후보의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정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스타일상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살다시피 했잖아요. 성주에서 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예. 사드 반대에 아주 연예인 중에서는 아주 정치 참여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죠. 그랬죠. 그래서 예. 뭐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만은 그 공연에서 얘기한 게 별넷 부인 보고 아주머니라고 했다고 영장을 13일 갔다 왔다. 예. 물론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유머나 개그 대상으로서 성직자나 군인, 뭐 소방관이나 이렇게 국민에서 고생하는 나라를 지켜주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예. 그 개그 소재나 농담 소재로는 조금 적절한가 그때 좀 더 생각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영청 갔다 왔다는 거를 증명하면은 김재동 씨가 될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피하고 예. 다른 얘기 나를 불러서 조사하면 내가 방위 근무하면서 일과 끝나고 그 공연 사회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근무 외에 근무 그 규칙에 위반되는 거를 내가 나를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군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야 될 것보다 다른 거를 해서 또 한 물을 탄 흔적이 있죠. 그래서 예. 시민단체가 명예훼손하고 협박으로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은 맞던 틀리던 사실은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은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최준병 교수가 못생겼다 하면은 그게 그 맞는 얘기지만 진실이지만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먼저요. 정치는 아닌데 그 누구보다도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두 인물에 대한 소식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를 찾아보니까 같이 청춘 콘서트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같이 활동을 한 인연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2011년에 안철수 예. 그때 그 정치 입문하기 전이죠. 영혼이 있는 승부 뭐 이런 책으로 인기를 끌었던 책도 내고 했을 텐데 예. 그때 안철수 전 의원하고 또 박경철 시골 의사라고 그랬죠. 예. 그분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청춘 콘서트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김재동 씨도 하면서 청춘 콘서트 신드롬이 불었죠. 열풍이었죠. 그래서 예.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인기도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인기도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울시장 출마 얘기 나올 때 박원순 시장하고는 아예 인기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높았고 대선 예. 출마에도 뭐 되지 않았느냐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청춘 콘서트 젊은이의 그 어떻게 보면 갈증
예. 그런 거를 그 풀어주는 그런 그 청량제 역할을 했던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멋진 프로그램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력자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영창 발언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됐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늦게까지 남아서 사회를 봤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위에서 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김재동 씨를 시켜서 사회를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겠다고 하는 말은 본인이 군생활하면서 윗사람들이나 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군법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이제 김재동 씨를 실제 그 고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예.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해야 돼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재동 씨가 얘기했던 군 사령관의 뭐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실제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 사령관 하셨던 분도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 각하 처분이 되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협박 발언이라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협박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했던 뭐 거예요. 나를 부를 테면 불러라. 내가 예. 갈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협박이라고 또 혐의를 또 적용을 했었는데 예. 이게 뭐 검찰에서 보기에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만한 깜이 안 되는 건이다. 이 건은 협박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예. 명예훼손은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협박 혐의는 깜 자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있었죠. 그 부분에 좀 해결이 됐는데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별 4개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제가 사회를 한번 봤어요. 응? 일병대, 깍대기 2개 때 사복 입고.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놈 신상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 간부를 어떤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실이 중요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 말을 한 사람이 당시에 그 54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되게 다 저 얘기가 글쎄요, 정치권에서 논란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가 가세하면서 갑자기 얘기가 커져버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당시 이제 백승주 의원이 원래 국방부 차관 출신 아닙니까? 저분이 이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예. 국방부가 뭐 모든 이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요. 거짓말 아니냐 이런 그랬었죠. 거였죠. 그리고 김재동 예.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면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아까 지금 김재동 씨 발언에 나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단기 사병 예전엔 방이라고 불렀죠. 단기 사병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는 지금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때 그게 거짓이면 예. 대중 정서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방송에서 거짓말 밝혀져서 좀 이렇게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자숙을 한 경우도 있고, 예. 특히 김재동 씨는 단순히 웃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말까지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다 더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능인이 예. 그리고 또 웃기려고 하는 말에 국가 시스템이 나서 이걸 검증하자, 장관 나서고 국방부에 국회의원 나서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예. 이런 거에 전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왔는데, 예. 그랬던 분들이 엉뚱하게 연예인이 하는 말에는 막 달려들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김재동 씨 측에서도 뭐 사실을 관계를 밝혀야 될 책임은 있겠지만 예. 너무 과도하게 우리 국가적인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소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김재동 씨가 사드 반대 때문에 성주에도 자주 내려가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수 진영에서 태클을 건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해석될 수밖에 그때 뭐 사드가 논란이 한참 빚어질 때 예. 성주에 가서 뭐